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선순병원입니다. 오늘은 만성 아킬레스건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요 급성기 아킬레스건 파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죠. 오늘은 오래된 만성 파열입니다. 만성 파열의 원인은요 급성기 아킬레스건 파열 이후에 방치에서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20에서 25% 정도는 초기에 진단이 잘 안 된다고 해요. 그게 생각보다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딱 정확히는 알 수 있지만 이런 경우 한번 알아볼까요? 파일의 크기가 작을 때, 작으니까 잘 몰라요. 잘 모르고 팔의 양상이 또 괜찮아요. 파열됐지만 그러면 멀쩡하게 또 걸어다닙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으면서 보행이 가능하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외래에 오게 되면은 그냥 종아리에 통증이 생겼구나, 그냥 종아리에 담이 걸렸어요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에서 25% 정도는 꽤 많은 편이죠. 4분의 1 정도, 5분의 1까지는 초기 진단이 잘 안 돼서 만성 파열로 많이 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종아리가 좀 운동하다가 뚝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똑 소리가 나면서 종아리 통증이나 아니면 발 뒤꿈치 쪽에 통증이 생기면 아킬레스건 파열을 꼭 의심하고 이 부위에 대해서 면밀하게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성 파열은 언제부터 만성 파열이냐? 그냥 급성기 아킬레스건 파열 이후 2주 이상 경과된 경우,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는 3주부터 보게 됩니다. 보통 근데 4에서 6주 사이 많이 오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섬유성 반응 조직이 불규칙적으로 결손 간격을 채워서 시간이 지나면 힘없이 늘어나고, 그래서 근육과 근입으로 견인되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이 어려운 거는요, 왜냐하면은 시간이 지나도 이게 반응 조직이 있거든요. 사이에 쏙 들어가지가 않아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반응 조직이 결선 부위를 채우기 때문에 만졌을 때 괜찮다, 이게 딤플링이 없다, 북파인 결선 부위가 없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톰슨 압착 검사를 잘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꾹꾹꾹꾹 종아리를 짜보게 되면 이게 뭐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검사가 되겠죠. 톰슨 스퀴징 테스트. 그리고 가족배 굴곡 징후라고 합니다. 하이퍼 도지플렉션 사인. 이거는 엎드려서요 무릎을 90도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쪽을 비교해가지고요 발목을 위로 올리는 족배 굴곡을 했을 때 손상 부위가 더 족배 굴곡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킬레스건이 못 잡아주니까, 못 잡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더 움직이니까 이 경우 역시 만성 파열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또 발 뒤꿈치 들기를 해볼 수도 있어요. 뭐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한 번은 되는데 여러 번 하라고 하면 종아리라든지 아킬레스건에 힘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 외에 우리가 양쪽 발목에 대해서 등속성 검사, 아이소카이네틱 테스트를 해서요 우리가 원인을 알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중요하죠. 톰슨 과족배 굴곡 발 뒤꿈치 들기 검사 등등을 해서 외래에서 정확하게 만성 통증인지 만성 파열인지 알 수 있겠습니다. 만성 치료하기 전에 충분한 상담을 해야 됩니다. 일상적 활동은 뭐 어떻는지, 운동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지, 직업은 어떤 건지, 원하는 치료 기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걷기나 일상적 활동은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만성 파열일 때. 하지만 반복적으로 발 뒤꿈치 들기나 계단 오르내리기는 힘들거든요. 이런 운동이라든지 내가 운동을 어떻게 축구나 뭐 야구 등등의 운동을 대한 관심이 있다든지 또 몸을 쓰는 직업이라든지 할 때는 우리가 이런 걸 잘 알고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급성기보다는 만성 파열은 우리가 결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에 충분히 알고 나의 목표를 조금 급성기 파열보다는 조금 낮춰서 잡는 것이 좋겠죠. 영상입니다. 엑스레이 찍어서 엑스레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가끔씩은 석회가 감찰되기도 합니다. 초음파를 통해서 우리가 반응 조직 아니면 또는 결손 부위를 확인하기도 하고요. MRI가 가장 정확하겠죠. 발된 건 사이 간격을 확인하고 또 건 사이 뭔가 채워져 있는지, 반응 조직이 채워져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MRI를 찍어서는요, 이게 뭐 이거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정상이죠. 하지만 여기 보니까 여기만 급성기 파열이 되고 여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뭔가 물로 차 있네요. 하지만 뭔가 이렇게 벌써 동글동글해지면서 시간이 조금 오래된 지속된 소견이 보이죠. 그래서 이게 더 오래되면 여기 뭔가 반응 조직을 채워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채워지게 되면 손으로 눌렀을 때 뭐가 있죠. 하지만 이 경우는 여기가 한 개도 없는 경우에요. 오래된 만성 파열로 결손 부위가 꽤 크죠. 여기를 여기 붙여야 되는데 여기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종골 끝에. 여기랑 차이가 나죠. 까만 게 정상이에요. 까맣게 생겨서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없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만성 파열이다라고 MRI상 진단을 하게 됩니다.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만성 파열, 우리가 만성 아킬레스건판 비수술 치료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수술적 치료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만성이라는 것은 급성기 파열 이후에 방치된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수술을 해줘야 되겠죠. 수술에 금기증이 있습니다. 염증에 취약한 경우, 면역력이 약하거나 만성 피부질환, 반성 부종, 정맥이 오열됐거나 하지 허열 있을 때는 수술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이유는 만성 아킬레스건 파열은 혈액순환이 떨어지기 때문에 염증이 잘 생겨요. 염증이 잘 생기고 또 재파열이 잘 생기기 때문에 혈액이 많이 좋지 않은 허혈이 있다든지 많이 붓는다든지 피부도 안 좋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을 해도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할게요. 만성 수술 시 주의점이죠. 이거는 또 의사 선생님이 하겠지만 그냥 아는 내용, 그냥 이런 거를 안다는 생각으로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봉합 부위 혈관 손상을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혈액 공급은 건치유의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건막, 근건 이행부, 골근 이행부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 파열은 혈관을 특히 주의하고, 그리고 손상된 건이 그대로 그냥 다이렉트로 봉합이 되면 다행인데 건이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장무직 굵은을 많이 쓰고요. 장족직 굵은, 또 타가 조직이라고 있어요. 알로카바를 사용해서 결손 부위를 우리가 뺑그릇 이렇게 감아줘서 우리가 혈액순환을 더 좋게 해주는 이런 타가 조직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2cm 이내 이런 경우는 바로 봉합이 가능합니다. 직접적으로 봉합이 가능하다. 그래서 5에서 10분 정도 그냥 쭉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러면 쭉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단단 끝에 엔드 리페어가 봉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급성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부가적 강화술, 보강술은 필요가 없겠죠. 2에서 5cm 정도 될 때는 우리가 이런 수술을 합니다. VY 전진술, 어드밴스먼트라고 하는데요. 가잠이나 비복근 복합제가 기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Y자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V자 날개가 8단 간격보다 최소 1.5배 길어야 된다고 합니다. V자 날개가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V자를 만들어요. V자 날개가 팔된 부위보다 좀 길어야 된다는 거죠. V자 날개가 8단 간격보다 최소 1.5배. 왜냐하면 이거보다는 또 많이 길어야 이렇게 쭉 내려와요. 이걸 쭉 이렇게 내리면 이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충분히 좀 길어야 된다고 합니다. V자가. 그렇게 해서 V자를 이렇게 내리고, 이걸 내리고 나면 여기가 이렇게 비죠. 이건 깨매요. 이렇게 깨매고 나면 Y자가 됩니다. 이만큼 내린 거예요. 이게 이 깨맨 부위가 이만큼 내려서 이렇게 들어간 거죠. 이 부위가 이 부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V자로 째서 봉합은 Y자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VY 이전술 이렇게 얘기하죠. 5cm 이상일 때는요, 이런 것도 단단 봉합 또는 VY가 좀 힘들어요. 이럴 때는 힘줄을 사용해서 이전술을 하기도 합니다. 뱅글뱅글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턴다운 수식을 합니다. 그림 볼게요. 여기를만 째가지고요, 떼가지고 가운데 부위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고 깨매는 거죠. 좀 약하죠,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킬레스건 절개를 해서요, 그늘 아래로 돌려서 종골에 구멍을 내고 회전된 그늘 종골 구멍에 통과시켜 줍니다. 뼈 안에 이렇게 해주기도 한다는 거죠. 탄다. 자, 합병증을 알아볼까요? 염증이 잘 생긴다 그랬죠. 또 혈류가 흐름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또 감염이 많이 생겨요. 장상 괴사도 생기고 감염, 재파열의 빈도가 높겠죠. 신경의 손상도 생기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만성 아킬레스건 파열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킬레스 건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천병은 우리 아킬레스건 파열에 대해서 많이 공부가 됐나요? 많이 공부가 됐다 그러면 역시 공감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많이 소개해 주세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